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주원입니다. 이렇게 수요일이잖아요. 평일 저녁에 시간을 내서 이렇게 와주신 우리 학부모님들과 특히 우리 학생들 너무너무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 열정 가득 담은 그 마음으로요. 오늘 어쨌든 귀한 시간 내서 오셨으니까 좀 좋은 정보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좀 열심히 공부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다들 해가는 그런 좋은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는 공부법과 그다음에 EBSI를 어떻게 활용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내가 공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대일고등학교에서 화학을 가르치고 1학년 지구과학도 함께 가르치고 있는 중이고요. 1학년 담임을 올해 맡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예비 고1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 그 친구들한테 정말 생생한 고1 선배들의 얘기를 또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EBSI에서는 수능 과목으로 화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만약에 화학 선택하시는 친구들이 있으면 아마 저를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목차는 이렇습니다.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좋다라고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과학탐구 영역 학습법이라고 두 번째 목차를 정해왔지만 결국에는 모든 과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 거예요. 전체적인 공부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EBSI에는 정말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공부는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펭수밖에 눈에 안 보이시죠? 그죠? 지금 일단 공부를 이렇게 하세요라고 그냥 직접적으로 먼저 던지는 것보다는 나의 지금 상황 혹은 뭐 자녀들의 지금의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먼저 좀 돌아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마련해 보았는데요. 학교에 오면 이런 친구들이 처음에 생깁니다. 나는 내신파야 혹은 나는 뭐 정시파, 난 수시파 이렇게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뭐 1학년들도 그렇고 2학년들도 그렇고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나는 내신이 강하니까 수시에 올인할 거야 라고 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학교 생활을 참 바쁘게 해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를 열심히 채우고자 이것저것 활동들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근데 뭐가 가장 큰 문제점이냐면 깊이 있는 공부를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신에만 정말 내신은 잘 보겠죠.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만 시간을 다른 데 투자하면 분명히 모의고사나 혹은 정시에도 좋은 점수를 낼 수 있을 만한 잠재력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이제 나는 무조건 수시야 라고 하는 거에만 딱 꽂혀가지고 그런 자기의 잠재력을 좀 더 기를 만한 노력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도 고1, 고2, 고3, 뭐 예비 고3들이 있으면 나는 수시야, 무조건 수시야 이런 마음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신이랑 그다음에 수능 모두 다 열어놓고 공부를 하시면 정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반대로 난 내신은 안 되겠다, 정시를 파야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뭐 2학년이 끝나갈 때쯤에 이런 말을 하면 뭐 선생님의 입장에서 오죽하면 저런 얘기를 할까. 이제는 이제 등급이 정말 평균 등급이 나오니까요. 근데 되게 웃긴 게 1학년들이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1학년들이. 선생님 저는 글렀어요. 저는 이제 수업 안 듣고 그냥 모의고사 문제집이나 풀고 학원에서 특강 들으면서 재수학원 갈 거예요. 재수학원 가가지고 이거 공부해서 무조건 정시로 갈 겁니다. 뭐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하는데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왜냐하면 고1이고 혹은 고2 1학기면 아직 내신에서 배워야 되는 교육 과정조차 끝내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 말인 즉슨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과정으로 만들어서 시험을 보는 수능을 대비할 만한 교육 과정 내용도 아직 내 것이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라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그거를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거를 제대로 안 듣고 무조건 정시에만 올인하겠다? 그거는 사실은 모순인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 국어 시간에 수학 문제를 풀어요. 학교 내신 시간에. 그다음에 수학 시간에 영어 단어를 외웁니다. 과학 시간에 뭐 다 이게 이상하게 막 이상하게 막 돌아가요. 근데 과학 시간에는 과학을 들어야죠. 아직 나는 그 교과 내용을 안 배웠잖아요.
근데 자꾸만 국어 때는 수학 풀고 수학 때는 영어 외우고 과학 때는 또 사실 학원 숙제하고 이러한 모습들. 절대 옳은 방법이 아니겠죠. 나 지금 나는 정시야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있으면 아닙니다. 꾸준하게 내가 교육 과정을 다 맞춰야지만 내가 정시다, 수시다 이렇게 논할 수 있다라는 거 좀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심도 있는 내신 공부의 연장선이 바로 수능 공부다라고 적어왔는데요. 이거예요. 내신을 열심히 합니다. 플러스 이제 좀 더 심화. 그러니까 나 스스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좀 더 고민하고 또 확장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그게 바로 정시를 대비하는 수능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랑 수능은요.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다져놓은 그 실력을 좀 더 확장해서 가는 것이 이제 정시 및 수시를 모두 다 대비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나를 돌아봐 시간이 또 있습니다. 여기 학생들이 좀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대답 잘하면 소정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아주 저랑 눈을 좀 잘 마주쳐 주시면서 대답을 잘 해주시면 참 좋겠네요. 여러분의 공부 시간은 하루에 얼마나 될까요? 혹시 나 몇 시간 공부한다? 저 친구. 1시간? 1시간. 그래. 일단 그다음 여기. 2시간이요. 네. 일단 1시간 친구랑 2시간 친구. 네. 두 분 이따 선물 받아가시고요.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친구들이 대답 잘해줬어요. 1시간이랑 2시간 공부를 했다는 건 일단 학교에서 수업 듣는 시간은 제외하고, 그죠? 나 혼자 공부한 거 2시간, 1시간 얘기한 거죠? 오, 아주 훌륭해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거랑 관련이 있거든요. 자, 일단 학원 가기, 인강 듣기, 독서실 및 자습 이 모든 시간을 합쳐서 지금 친구들은 이제 그런 오해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다수의 학생들의 오해가 뭐냐면 학원을 갔어. 그것은 공부가 아니죠. 제가 이제 저희 반 애들이나 아니면 뭐 2학년, 3학년 수업 들어가서 애들한테 야, 너 어제 뭐 했냐? 이렇게 남고에 있어가지고 말투가 좀 이래요. 그래서 너 어제 뭐 했냐? 하면 학원 갔어요. 학원 갔다 와서 뭐 했어? 숙제했어요. 숙제하고는 잤어요. 이래요. 그래서 또 다른 애한테 물어봐도 과외했어요. 그래서 공부했어요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제 뭐 했니라고 했을 때 공부했어요라고 대답을 안 해서 제가 뭘 했냐면 그럼 공부는 언제 했어?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했잖아요. 학원 갔어요. 그 학원 갔고 과외도 열심히 했고 숙제도 다 했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겠죠. 그죠? 학원을 가면 물론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선생님께서 잘 정리를 해서 우리한테 지식을 심어주십니다. 근데 그 심어준 것만 가지고 내가 시험 문제를 맞출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아무리 실력이 좋은 뭐 학원에 가더라도 일단 내가 그 수업을 흡수를 해서 내 것으로 소화하지 않는 이상 그거는 정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즉 공부했다라고 정의를 내릴 때는 학원 가서 그냥 앉아있는 시간까지 포함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강이요. 인강 듣는 거 진짜 어려운 거 저도 알거든요. 저도 예전에 인강 완강하기가 진짜 힘든데 그러니까 완강을 했다 쳐요. 근데 완강하면 되게 뿌듯해요. 근데 문제는 정말 내가 열심히 들어가지고 뿌듯해야 되는데 그냥 꽉 차가지고 35강짜리면 35강 다 하면 막 끝에 뭐 짝짝짝하고 선생님이 어떤 멘트도 이렇게 날려주고 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뿌듯해했던 그 시간들. 그것도 공부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까지 포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독서실 및 자율학습 이건 이제 조금 포함해도 되겠죠. 스스로 공부한 시간이었다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율학습 하는데 그냥 집중 안 하고 친구들이랑 좀 잡담하다가 책가방에 다시 메고 집에 가는 시간이 밤 10시였다. 그럼 공부 시간에 포함해서는 안 되겠죠. 되게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율학습을 10시까지 저희는 강제였어요. 강제 자율학습이죠. 말이 안 되는데 담임 선생님이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10시까지 다 애들이랑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한 것 같지만 1교시쯤 끝나고 떡볶이를 먹으러 잠깐 도망을 갔다가 9시 한 10분쯤에 몰래 다시 담을 넘어서 들어와서 좀 수학 문제 좀 풀다가 10시가 됐죠. 와,
내가 이렇게 또 오늘 하루도 알차게 보냈구나. 해가 뜨지 않은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해가 없는 시간에 내가 집에 가는구나. 집에 가면 또 엄마가 그렇게 우리 딸 고생했다고 과일을 깎아가지고 방에 넣어주시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양심의 가책을 잘 못 느꼈었나 봐요. 근데 지금 되게 후회되는데 하여튼 그런 시간들은 공부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모두 다 내가 공부하는 시간에 넣으면 우리 되게 오래 공부하는 거거든요. 일단 뭐 학교에 있는 시간을 뺀다 쳐도 뭐 4시 반에 만약 끝났다 쳐. 그 뒤에 내가 한 11시까지 학원에서 공부하고 뭐 독서실에 갔다 왔다 하면 아까 2시간, 1시간이 아니고 한 대여섯 시간은 공부한 거겠죠. 그죠? 그렇게 하루에 많은 시간을 공부했으면 어때야 돼요? 그죠? 등급이 모두 안녕하시냐? 안녕한가요? 갑자기 너무 척 처지는데요. 안녕해질 거예요. 안녕해지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무엇이 문제일까? 아마 다들 하나씩의 대답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죠? 뭐가 문제일까요? 일단 요 모든 것들 그래서 이 중에 자기 스스로 한 학습은 과연 몇 %나 되는가? 이게 핵심이죠. 그 모든 시간 중에서 내가 그 내용을 정말 내 스스로 정리하고 내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이 얼마나 됐느냐. 요거를 많이 갖는 친구들이 사고력도 좀 더 깊어지고요.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내용들의 공부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자기 주도 학습을 계획적으로 하고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는 거. 그러면 정말 우리의 모든 등급들이 다 안녕해지겠죠. 이 중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자면 이거죠. 학원 수업은 내 게 아니다. 그죠? 그냥 수업을 들었을 뿐이고 인강 듣는 것도 내 공부 아니에요. 그죠? 단순히 반복하는 것도 공부가 아닙니다. 단순히 하는 것도 당연히 공부가 아니겠죠. 자, 공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 이제 하나씩 짚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이거예요. 겨울방학은 가장 큰 성장을 만드는 기적의 시간이다. 혹시 예비 고1 친구 있나요? 예비 고1? 예비 고1이에요. 예비 고2. 예비 고3. 예비 고1과 예비 고2가 대부분이네요. 겨울방학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예비 고1한테도 중요한 겨울방학이고 예비 고2한테도 중요하고 혹시 몰라도 예비 고3한테도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주. 저는 만약에 저한테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너는 언제로 돌아갈래? 물론 이제 사실 다시 공부하라고 하면 하기 싫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때 부근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겨울방학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할 거예요. 특히 고2 겨울방학 아니면 고1 겨울방학 이때로. 왜냐하면 그때 못다 했던 그 공부들 내가 몰라서 못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후회가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친구들한테는 꼭 이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겨울방학은 정말 선물과 같은 그런 시간이에요. 그냥 놀고 그냥 물론 놀기도 해야 되는데 그 놀면서 내 할 일을 안 하면 나는 점점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막 내려가는 게 아니고 나 이외에 다른 친구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제자리 걸음인 거죠. 제자리 걸음이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친구들이 방학을 굉장히 요긴하게 잘 사용을 했다면 나는 뒤처지게 되는 거죠. 겨울방학에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모자랐던 그런 공부들 혹은 내가 잘 모르는 그런 많은 그런 경험들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특히나 이제 자신만의 학습 밸런스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국영수, 과사 너무 과목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국영수는 너무 한꺼번에 뭘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건 할당량을 꼭 정해 놓으셔야 돼요. 대신에 이건 매일매일 한다. 국영수를 오늘 하루는 월수금은 국어하고 뭐 화목은 수학하고 이거는 사실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영수라고 하는 과목은 매일매일 꾸준히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과목별 할당량을 설정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일단 국영수는 무조건 매일 조금씩. 대신에 이런 거죠. 탐구 과목, 사회 혹은 과학. 탐구 과목은요. 이거는 조금씩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방학 때 한 진짜 몇 주 짝 잡고 한 번 개념을 끝낸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과학탐구나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처럼 그 내용이 막 광범위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정해져 있는 개념 공부만 끝내면 계속해서 문제 푸는 연습, 스킬, 그 다음에 시간을 절약하는 연습만 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국영수는 매일 조금씩 할당량을 정해서 꼭 하시고요. 그다음에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정해져 있는 2주 혹은 3주를 개념 완성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겨울방학을 보내시면 됩니다. 방학이 생각보다 짧지 않아요. 겨울방학은. 여름방학은 진짜 짧죠. 근데 겨울방학은 생각보다 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 갔다라고 예비 고1은 뭐 고등학교에 갔다라고 치고 지금 고2 친구들은 뭐 계속 학교에 있는 중일 텐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수업 시간에는 딴 거 하지 마시고요. 그 과목 시간 안에 흠뻑 빠지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신은 누가 내느냐? 내신은 학교 선생님이 냅니다. 되게 많이들 착각하는데 학원 선생님이 내지 않아요. 아무리 뭐 용하다라고 하는 그런 쪽집게 선생님들도요. 학교에서 직접 수업하시면서 시험 문제 만드는 선생님의 속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온전히 꼭 집중을 하시고요. 제가 이거를 언제 깨달았냐면 이거 되게 쉬운 거 같은데도 지키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학교 가면은 딴 생각도 많이 들고 친구들이랑 장난치다 보면 막 어느새 시간이 확 가 있고 막 한데 제가 저희 반에 전교 1등이 같이 있었어요. 저 고등학교 때. 걔를 관찰했어요. 걔를 관찰했는데 걔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모든 수업 시간에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선생님과의 그 아이 컨택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럴까 이제 처음엔 그러다가 이제 걔를 좀 따라 해봐야겠다. 제가 성적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걔를 이제 좀 모델 삼아서 이제 같이 열심히 들어봐야지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어떠냐면 제가 선생님이 돼서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도 당연히 예쁠 수 있지만 저는 그 공부 잘하는 애들보다는 정말 그 수업 시간에 리액션을 잘하고 그다음에 정말 집중해서 그 수업을 들어주는 그 친구들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러한 그 예쁜 아이가 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봤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수학 시간이었던 거예요.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막 설명을 하시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딱 끊겼어. 이렇게 흘러가다가 잘 모르겠어서 고개를 그냥 한번 갸우뚱했거든요. 그때 웬걸 선생님 갑자기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한 30몇 명 중에 그냥 잠깐 고개를 갸우뚱하고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을 뿐인데 선생님이 그걸 읽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선생님과의 그런 관계를 좋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질문 있으면 선생님 찾아가서 되게 살갑게 가서 그 질문하시고 그러면은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럼 그 수업도 재밌어지고 그런 수업이 여러 개 쌓이면 학교 생활을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겠죠. 항상 그거를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쉬는 시간을 좀 잘 활용하시는 게 중요해요. 열심히 50분 동안 수업을 들었는데 그거 그냥 집에 갈 때까지 한 번도 다시 안 보고 그냥 집에 가잖아요. 그럼 기억이 거의 안 나요. 사람은 왜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내가 50분 동안 필기를 했어. 근데 그거를 안 해. 그거 언제 보는지 알아요? 시험 기간에. 시험 기간에 이제 급하거든요. 한참 전에 필기했던 것들 다시 이렇게 유물처럼 꺼내가지고 막 그때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게 새로워요. 모든 게 새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 시간 끝났잖아요. 쉬는 시간 우리 10분 있어요. 다시 보는데 10분 안 걸려요. 왜냐면 아직 내가 그렇게 깊이 있는 거는 아니고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을 한 번 더 그냥 각인시킨다라는 개념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애랑 안 한 애랑 되게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학습 내용이 점점 쌓일수록 그 차이는 훨씬 커집니다. 여러분 꼭 이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서 바로바로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제가 노란색으로 해야만 하는 것에 도전하라고 써놨는데요. 이거는 어려운 거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혹은 내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왜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내가 잘하는 것만 계속 하고 싶고 그 강점만을 계속 키우고 싶잖아요. 왜냐면 못하는 걸 건드리면 내가 되게 못나 보이고 막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는데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싶다. 혹은 내신에서 좋은 등급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어려운 산을 무조건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부딪혀보고 내가 나한테 실망도 해보고 그다음에 모르는 문제에 뭐 1시간, 2시간 혹은 뭐 하루 이틀 고민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잘 견뎌낸 자만이 내가 원하는 그 안녕한 등급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겪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 왜 이 문제 이렇게 못 풀지?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해야만 하는 것에 도전을 해서 그 산을 넘잖아? 그럼 훨씬 쉬워진다. 모든 공부가. 그래서 모든 과목에서든지 그러한 산을 잘 넘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신은 집중력이고 수능은 사고력을 측정하는 것에서 다르다. 물론 내신의 결과, 수능의 결은 조금은 다르긴 해요. 내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과목마다 범위가 좀 정해져 있죠. 중간고사는 뭐 200 몇 페이지부터 뭐 280페이지까지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결국에 쌓이고 나면 뭐가 공통인지를 알게 되냐면 바로 개념이 공통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신에서도 개념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 없어요. 그리고 수능에서도 개념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말이랑 또 일맥상통해요. 결국에 심도 있는 내신 공부가 수능 공부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 공부를 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념이 이런 게 아니다. 왜 우리 텍스트 보면은 그 개념서 보면은 뭐 질량 보존의 법칙은 뭐다. 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뭐다. 이런 게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거 개념 아닙니다. 그럼 뭐가 개념이냐? 그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적용되는 방법을 아는 것, 그게 개념이에요. 적용 방법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적용하는 방법을 내가 익히는 거는 개념 공부예요. 문제 풀어서 계산해서 답 내는 거는 그건 나중에 할 일이고 일단 그 문제가 개념을 어떻게 물어보고 있고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아우르는 것이 바로 개념 공부라는 뜻. 여러분들 공부할 때 문제 그냥 읽고 답만 내지 마시고요. 문제를 분석하세요. 그 분석하라는 건 뭔 얘기냐면 내가 앞장에서 공부했던 개념 있잖아. 그 개념이 어떻게 지금 문제에서 물어봐지고 있는지 발문에서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분석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놀랍게도 문제의 유형이 무궁무진하진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정해져 있구나. 유형화가 됐다, 정형화가 돼 있다라는 걸 느끼는 순간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나 그럼 이런 거 비슷한 거 나오면 무조건 풀 수 있어. 그러한 개념 공부들을 잘 해주시면 좋겠다가 아니고 이건 꼭 해야 되는 거. 그래서 개념 공부. 그다음에 단순히 암기하거나 반복하는 거는 잠깐은 기억이 나는데요. 나중 되면 기억 안 나겠죠. 이해 중심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민해야 돼요. 자기가 문제도 틀려봐야 돼요. 문제 틀린 거 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게 되게 기분 좋지만 이게 틀린 거 X 하는 것도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내가 아리까리 했는데 이걸 맞추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틀려가지고 다시는 이 문제를 틀리지 않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억, 니은, 디귿은 참 사람을 힘들게 하거든요.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정말 그 문제가 저는 정말 싫었는데 만약에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답이 기억, 디귿이야. 근데 기억은 확실히 알겠는데 니은도 그래 아닌 거 알겠어요. 근데 디귿이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냥 운 좋게 빡 찍으면 어떻게 맞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억, 디귿해서 맞았어. 문제집에 내가 동그라미를 쳤네요. 나중에 그걸 볼 때 제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이 문제를 맞췄고 이 문제를 알아 라고 생각하겠죠. 그럼 이제 나는 하나의 개념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풀 땐 확실하게 틀리는 게 좋고 만약에 확실하지 않게 맞췄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보기 옆에다가 이거 헷갈렸음 혹은 자기만의 언어로 쓰시면 돼요. 여기서 어떻게 넘어가지? 이렇게 쓰셔도 돼요. 제 오답 노트 같은 거 보면은 저 그렇게 써놨어요. 해석지를 봤는데 1단계에서 2단계가 안 넘어가죠. 이건 뭐지? 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답을 얻으면 그걸 안 까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할 때는 항상 이해 중심 개념 학습을 하라는 거. 이 얘기가 이제 밑에 뜨는 거랑 연결됩니다. 정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답을 이끌어내는 과정 자체에 집중해라 라는 뜻입니다. 과정을 내가 시행착오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과정들이 신기하게 계속 떠오릅니다. 왜 수학 문제 29번, 30번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문제 풀이도 되게 긴 것들. 그것도 내가 연습장에다가 한 3장, 4장에 계속 막 고민 하잖아요. 그게 그냥 나중엔 다 떠올라요. 그것까지 가는 게 힘든 것뿐이지. 답을 얻기까지가. 이 모든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을 찾지 못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과학탐구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 물리나 혹은 화학 선택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화학을 선택하면 계산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 계산이 A4 한 4분의 1 페이지 정도까지 해야 되는 계산들도 사실 나와요. 근데 그것도 역시나 내가 그 단계를 계속 쓰면서 실수하고 틀려보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 그게 또 유형화가 딱 내 몸에 배가지고 그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끌어내는 그 과정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쌓이고 개념 학습이 쌓이면 여러분의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자,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라 라는 얘기예요. 구체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라 라고 하면 왜 플래너 같은 거 쓰죠? 학습 플래너? 혹시 플래너 쓰는 사람 있어요? 오, 잘 돼요? 잘하고 있어요. 훌륭해요. 훌륭하니까 이 친구 학습 플래너 친구도 있다가 잠깐 손 한번 들어줄래요? 네. 플래너 쓰는 거 어렵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저도 막 예전에 써보다가 되게 야심차게 플래너 예쁜 거 사요. 근데 몇 장 안 쓰고 끝나요. 그게 몇 장 안 쓰고 왜 끝날까요? 왜 끝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내가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대단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거는 누가 와도 하루 안에 끝낼 수 없는 양을 적는다든지 혹은 말도 안 돼, 대도 안 되는 걸 적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장기적인 플랜을 세운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자잘하게 할 수 있는 것만 적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씩 성취해가는 그 마음으로 이제 플래너가 완성이 되고 그게 이제 쌓이면 조금 더 양을 늘려가면서 내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너무 장기 계획을 세우고 대단한 걸 세운다. 그러면은 체크 박스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체크 하나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하루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점점점 자신감도 하락하고 공부 더 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루틴을 세울 때는 구체적으로 조금씩 계획을 세우고 목표도 작은 것부터 세워주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고3 애들도 이제 제가 보니까 고3 애들 보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자기의 어떤 일상이죠. 루틴이라고 하는 게 언제 무슨 공부를 하고 언제 어떤 거에 내가 관심을 쏟고 이런 걸 딱 정해놓은 친구들은 수능장에 들어가거나 혹은 모의고사를 보는 날 자기가 정확하게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평상시처럼 긴장하지 않고 그 시험을 잘 치러요. 근데 만약에 이런 루틴이 나한테 없고 중구난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은 시험이 다가오잖아요. 선생님 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불안하기만 해요. 긴장돼요.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내 루틴, 내가 늘 해오던 거 그거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하시면 돼요. 아직 뭐 지금 고3 친구들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대충 정해드리면 제가 옛날에 했던 건데요. 일단은 저는 영교시가 있었습니다. 옛날 사람이라서. 자, 영어 듣기를 친구랑 같이 들어요. 하나 듣고 그다음에 문학이나 비문학 지문은 많이는 못 봤거든요. 저거 하나 보고 1교시부터 7교시 수업. 그 수업에만 눈에 반짝반짝 거리면서 필기 진짜 하나도 안 놓치고 다 했고요. 쉬는 시간마다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점심 먹느라고 사실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영독 지문 1개 또는 2개 보고 그다음에 자율학습 1교시죠. 수학을 정해놓고 20문제를 풀어요. 채점 안 했어요. 그냥 20문제 풀었어요. 풀고 다 못 풀었겠죠. 모르는 게 있었겠죠. 그 모르는 거는 별표를 엄청 크게 해놓고 문제 자체를 외웠어요. 근데 문제를 그거 알아요? 내가 이 문제를 진짜 풀고 싶은데 진짜 안 풀리잖아요. 그 문제를 계속 보고 있으면 그 문제가 외워지는 거. 일단 문제 자체가 외워지거든요. 그것까지만 했어요. 그리고 2교시 때는 수학을 읽고 탐구를 했어요. 탐구. 정해진 분량이요. 제가 선택했던 뭐 화학이나 뭐 화학2나 뭐 물리나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수학 저거 안 풀린 거 언제 했느냐? 집에 가면서 아까 문제를 머릿속에 외웠잖아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계속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요.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책상 앞에 앉으면 뭔가 떠올라요. 운이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그걸 생각하면 이 방법 해볼까? 생각이 들면 연습장에서 막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실패해요. 실패하는데 그렇게 한 두세 번을 반복을 하면 풀려요. 계속 거기에 몰두를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에만 너무 계속 생각하면 자율학습 1교시 끝나고 2교시를 망치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과감하게 딱 머리가 안 돌아갈 때는 이건 킵해놓고 나중에 생각할래 라고 하고 나머지 계획들을 진행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언제든 꺼내볼 수 있는 단권화 노트를 만들어라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는 텍스트 개념을 적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식으로 개념이 적용되는지 그 분석한 내용을 쓰라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내가 문제를 실제 풀 때 그걸 보면 어떤 식으로 풀면 되겠다라고 하는 방법론적인 게 적혀져 있겠죠. 단권화 노트 정말 중요해요. 수능 시험장에 가면 저 옛날에 갔을 때 진짜 가방 진짜 저는 되게 가볍게 갔거든요. 도시락 엄마가 싸준 거 들고 그다음에 저런 노트 한 3권? 3권 들고 갔어요. 근데 막 옆에 친구들 보면 가방이 너무 무거워 보여.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애가 막 뒤로 막 제껴지려고 그런 애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수능 시험장에 가면 아직도 갑자기 또 떨려. 수능 시험 봤을 때 생각하니까 또 떨리는데 모의고사 볼 때는 사실 학교에서 보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그래서 쉬는 시간에 저런 거를 볼 만한 여유가 좀 있어요. 내가 해온 거. 근데 수능 시험장은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없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완전 진짜 새벽에 간다 그러면 있겠지. 근데 이제 그게 맘대로 되진 않잖아요. 또 나의 루틴도 있고 나의 그런 건강 컨디션의 상태도 있으니까 그걸 많이 볼 시간이 없어요. 내가 바리바리 싸들고 왔다. 근데 결국 그중에 한 권도 제대로 못 보고 그냥 시험을 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단권화 노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때 나는 이 한 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 짧은 시간 안에. 2개 더 틀릴 거를 3개 더 맞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꼭 먼저 만드셔야 돼요. 모든 과목. 저게 단권화 노트였다고 해서 한 권으로 그냥 띡 끝나는 건 아니겠죠. 또 추가되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고1에서 고2 올라갈 때,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 조금씩 추가되겠지만 하여튼 꼭 자기만의 저런 노트를 만드시라는 얘기. 기출이랑 학평 변형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언제? 개념학습이 계속해서 완성이 거의 돼갈 때쯤에. 기출을 푸는 거는 중요합니다. 근데 빨리 푸는 거는 안 중요합니다. 내가 제대로 공부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기출 문제 보잖아요. 이거 되게 아까운 거예요. 기출이 몇 개 없어요, 생각보다. 근데 내가 이 기출 문제를 그냥 풀어. 그럼 문제를 그냥 외워버리게 되겠죠. 문제랑 풀이를 그냥 외워. 근데 절대로 똑같은 문제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괜히 먼저 들이댔다가는 그냥 아까운 문제들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단권화 노트도 만들고 개념 학습이 좀 어느 정도 단계가 완성이 됐다. 그때 이제 기출 문제를 풀면서 내가 공부했던 내용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이제 하나씩 적용을 해보는데 쓰는 것이죠. 기출 및 학평 병역 문제를 풀이가 중요하긴 하지만 시기적으로 그렇게 빠르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는 거. 네, 마지막으로 나만의 오답 노트도 필요하죠. 질문할 때 제가 학교에서 진짜 저 되게 친절한 사람이란 애들한테 화를 잘 안 내는데 제가 좀 표정이 싹 바뀌면서 좀 화낼 때가 언제냐면 문제집을 어떤 애가 가져와요. 교무실에 그냥 귀신처럼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풀어주세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거 풀어달래요. 그래서 제가 걔를 진짜 혼내요. 완전. 여기서 말을 못하겠네요. 방송에 이게 나갈 수도 있어가지고. 하여튼 걔를 막 혼내요. 왜 혼낼까요? 이거 자기가 일단 풀어봐야 돼요. 풀어보고 그 풀이를 제가 못 알아보더라도 선생님 저 이거까지는 어떻게 됐는데 이 다음을 전혀 모르겠어. 이러면 제가 가르쳐 줄 수 있죠. 근데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걔는 몰라요. 근데 그래놓고 선생님한테 풀어달라는 거는 그냥 해설지에 나와 있는 그 해설을 제 육성으로 듣고 싶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되게 중요한 말 했어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거 중요해요. 공부를 좀 잘 못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이거예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뭘 아는지도 모르겠지만 뭘 모르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걔가 공부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잘 아는 구체적으로 딱 적어놓을 수 있는 그런 똑똑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기만의 루틴을 만드시고요. 단거나 노트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오답 노트 같은 거 구체적으로 세우시면 정말로 학교 생활을 이렇게 하시면 진짜 좋은 점수, 내가 원하는 그 단계까지 충분히 잘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네, 과학탐구 영역 학습법이지만 전체적인 과목에 대해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인데요. 첫 번째로 개념 확립이 피라미드의 제일 밑에 있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뜻이죠. 근데 3월까지 학기 초반 제가 써놨지만 이 말은 그냥 정해져 있는 거죠. 그냥 그래도 이때까지는 한 번쯤 보는 게 좋아 라는 거고요. 제가 원하는 말은 개념은 쭉이에요. 수능을 보는 그 순간까지 그냥 쭉 한다. 왜?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그냥 외우는 개념이 아니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그 분석력을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 지금 제가 써놓은 거는 겨울방학을 활용했을 때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탐구 과목 같은 거, 개념 같은 거 한번 돌리면 좋다. 그런 얘기고요. 기출이나 혹은 뭐 학평 문제들 조급해하지 말라고 써놨습니다. 맞아요. 밑에 있는 거 좀 정확하게 다 됐을 때 도전하시면 돼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실전 대비죠. 모의고사 같은 거 풀고 그다음에 실전 대비하는 거.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시간도 맞춰놓고 풀이하는 연습을 하시면 이제 수능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여기 되게 뭐가 많은데요. 반으로 뚝 자르면 돼요. 저기 2월, 그다음에 3월부터 6월, 그다음에 여기서 반 자르고요. 그다음에 7월부터 수능까지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앞부분은 제일 중요한 게 각 과목별 기본기에 충실해라. 개념 공부 완벽하게 해라 라는 뜻입니다. 연계 교재가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이 있죠. 물론 연계율은 좀 여기 학년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교재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 특히 수능 특강에 대해서는 이 3월에서 6월 사이에 무조건 한 번씩은 다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7월부터 이제 8월 되면 막 수시 쓰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럼 이때 그 정신없는 와중에 난 나만의 루틴과 나만의 공부 방법이 딱 정해져 있다. 그럼 안 흔들릴 수 있어요. 이때 애들이 되게 막 마음이 붕 뜨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으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만의 그런 방법들, 계획들을 세워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에는 계속 실전 연습하시면 돼요. 그다음 탐구 과목의 중요성이라고 써놨는데요. 이게 나중에 대학 갈 때 등급 합으로 또 가잖아요. 그 최저도 있고 하고 그때 밑에 등급을 보시면 국영수 요래 있고 그다음에 과탐 2개 보잖아요. 과탐이라 치면 2등급, 3등급이요. 그리고 표준 점수랑 백분위도 보시면 두 과목을 합쳐서 생각하면은 표준 점수가 거의 국어 영역 하나랑 맞먹죠. 그러니까 탐구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탐구는요. 겨울방학에 정말 몰아서 확 공부해서 나중에 실전 감각 익히게 좀만 스킬만 익히면 충분히 엄청 잘 볼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영수 하느라고 탐구를 되게 소홀히 한다? 그러면은 너무 아깝겠죠. 조금만 더 투자하면은 훨씬 더 좋은 등급을 받고 수능에서도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과목인데 그래서 잘 겨울방학을 활용하셔가지고 푸셔야 되겠습니다. 사탐도 마찬가지예요. 사탐, 과탐 둘 다. 그리고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빨리 하셔야죠. 근데 사실 학교에서 내신 정하게 하잖아요. 이동 수업 할 때 애들 이렇게 선택 과목대로 반을 짜고 하니까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거는 정말 불변이요. 빨리빨리 선택하시고 좋아하거나 잘할 수 있는 과목인데 좋아하거나보다 잘할 수 있는 이 큽니다. 좋아하는데 점수가 안 나와. 미안하지만 그건 나중에 대학 가서 하시고 일단 잘할 수 있는 거를 하셔야 돼요. 좋아하는데 잘하면 진짜 금상첨화겠죠. 근데 그게 이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때는 내가 잘 나오는 과목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원대학의 반영 과목을 꼭 확인하세요. 요즘 대학마다 꼭 이 과목을 뭐 들어야 된다 이런 게 또 많이 나오잖아요. 항상 내가 정보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좀 먼저 찾고 그럼 EBS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좋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얻어 가시려면 그래서 확인하고 대학별 고사까지 고려를 해서 내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하면 되더라. 과학 2 과목은 사실 3학년 가면 진로 과목으로 배울 거예요. 근데 그 수업을 자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투 과목은요, 면접에 가서든 아니면 뭐 논술을 해서든 아니면 뭐 비문학 지문에 나오든 간에 어떠한 형태로도 나한테 도움이 됩니다. 또 그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는 온전히 흡수하세요. 적어 놓으시고 그 시간을 허투루 쓰시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맨 마지막 게 진짜 중요합니다. 내 선택이 최고다. 내가 지금 한 게 최선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끝까지 하셔야 돼요. 이게 모의평가 보고 점수가 좀 안 나왔네? 딴 거 해볼까? 화학인데 지학으로 갈아타 볼까? 아니면 지학인데 뭐 생물로 갈아타 볼까?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제가 잘 된 애를 많이 봤으면 추천을 할 텐데 그렇게 해서 잘 된 애를 거의 못 봤어요. 일단 확신,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했으면 끝까지 밀고 가는 거. 그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남의 과목이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떠한 과목이든 킬러가 있어요. 그 킬러를 내가 뛰어넘느냐 못 뛰어넘느냐는 과목에 상관없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 수능 개념이 지금 거의 막바지? 저는 이제 완강을 찍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수능에 화학 말고 뭐 국영수 과사 다 해요. 전부 다. 수능 개념이 수능 특강 이전에 나오는 강의예요. 수능 특강은 연계 교재이면서 개념과 문제를 함께 담고 있는 거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개념을 한 번 공부했다라는 전제 하에 수능 특강은 열린다라고 보시는 게 사실은 더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 내가 좀 실력이 있다. 그러면 수능 특강으로 개념을 먼저 공부하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저는 추천드리기로는 일단 수능 개념부터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언제를 활용해서? 방학을 활용해서. 아니면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시간이 좀 있죠. 그때부터 수능 개념으로 이제 토대를 다 갖추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 제 거를 이제 가져왔겠죠? 이게 저거든요. 저는 이제 화학이에요. 화학 원이고요. 수능 개념 이제 뭐 굉장히 열심히 막 하는 모습을 담아왔는데 아까 보셨나요? 되게 막 예쁘게 나왔죠? 네, 해주세요. 네. 네, 이거, 네. 1등급을 만드는 디테일, 거기에는 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만약에 화학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아니면 내 친구가 선택한다 하면 이제 저를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뭐 농담이고 이런 강의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좋으신 선생님들의 정말 퀄리티 좋은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들 노력해서 좋은 강의 만드시려고 여기 오시는 거니까 다들 잘 찾아서 수업 들으시면 좋겠어요. 수능 개념 말씀드렸습니다. 제 강의의 수강 후기를 두 개 정도 가져와 봤는데요. 저는 어떤 후기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냐면 어떤 양적 관계가 있어요. 화학에. 좀 어려워요. 두려움이 컸는데 선생님이 유형별로 정리해 주시고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셔서까지가 뭐냐면 공부라고 하는 것에서 어쨌든 선생님으로부터 지식을 얻는 것. 그거 제가 학생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 그 다음이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문제를 마주했을 때 자신감 있게 내가 스스로 접근할 수 있었다. 얘는 진정한 공부를 한 거죠. 그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이 친구가 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 강의 아니더라도 다른 강의를 들을 때요.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인강에서 도움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비슷한 건데 요즘은 옛날에 예전엔 어려운 문제 나오면 손 안 대고 그냥 스킵. 제가 도전해야 된다 그랬죠. 내가 모르는 문제 부딪혀 봐야 된다 그랬죠. 옛날에는 그냥 이거 어렵겠다. 나 못 풀겠다. 그렇게 넘겼는데 배우고 나서는 문제풀이를 내가 스스로 적용해 보면서 끝까지 풀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올바른 여러분들이 해내야 되는 그런 방법, 공부 방법이 되겠죠. 수강 후기에서 이런 걸 얻어왔어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결국 잘 되는구나. 이렇게. 물화생지가 사실 성격이 좀 달라요. 근데 이거 다 읽으실 필요 없어요. 물화생지 성격은 다른데 공통점은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과목이 이거예요. 개념 공부하세요. 개념 공부 쭉 하는 거고요. 연계교재요.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으로 계속 분석하세요. 그리고 기출문제는 이때 만나셔도 돼요. 기출을 막 처음부터 막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기출문제 풀고요. 그거 이제 나한테 익었다. 그러면 모의고사 같은 거 얻어다가 실전 연습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모든 과목의 성격만 다를 뿐이지 사실 공부 방법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개념의 탑을 쌓고 연계교재 분석하고 기출 그다음에 나중에 실전 연습해서 수능을 잘 본다까지 가면 되죠. 내신도 잘 보셔야 되겠고
개념과 복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요. EBSI에 들어오면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겠죠. 커리큘럼이 고1, 고2, 고3용이 다 뜹니다. 자기가 필요한 걸 보시면 되는데 너무 많아. 이거를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 하라는 거 아니고 자기의 지금 등급, 상위권, 그다음에 중위권, 뭐 하위권 왼쪽에 써져 있는데 객관적으로 내가 나를 아니까 뭐 지금 하위권이라고 계속 하위권 아닙니다. 지금 상위권이라고 계속 상위권도 아닐 거예요. 열심히 하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안 하면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의 내 상황에 맞춰서 지금 이 시점에는 어떠한 강의가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느 정도는 끝내야 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만약에 너무 좀 늦었다라고 싶으면 그때는 좀 더 파이팅을 하셔야겠죠.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 보면 약점 공략 이런 강의도 있는데요. 이건 이제 실력이 좀 쌓였을 때, 스킬을 연습하고 싶을 때, 뭐 그때 들으시는 거고 자기한테 필요한 강의를 찾아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커리큘럼인데요. 저 위에 영역이랑 과목 수준, 자기 등급이거든요. 저거 이렇게 화살표 해보면 그다음에 학습 고민 찾기 하면 여기 다 떠요. 되게 자세하게.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으며 어떤 식으로 하면 좀 더 발전된 모습을 가질 수 있겠는가를 여기서 찾아가지고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잠깐 볼까요? 현재의 단계를 기준으로 성장하도록 설계되어 단계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 있죠. 제가 어떤 친구가 하고 있길래 걔 거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근데 걔가 인강을 열심히 안 들었나 봐요. 막 권장 그게 있는데 그거 안 들었나 봐. 이렇게 뭔가 좀 채찍질하는 뭐 멘트가 뜨더라고요. 내가 너 좀 제대로 해. 막 이랬던 기억이 또 나네요. 저 되게 친절한데 방금 되게 무섭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내신 대비 강좌들이 많아요. 정말 많이 듣더라고요. 특히 학교 시험 3주 완성 이런 것들 들으시면서 중간기말 예상 모의고사, 뭐 서술형 대비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자기 과목에 필요한 것들 잘 봐주시고요. 실제로 학교 선생님을 하시면서 EBS를 겸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문제의 유형, 출제 유형이 굉장히 시험이랑 비슷할 거예요. 도움을 많이 받아주시면 좋겠고. 수능 대비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2021 수능 개념 시작했고요. 이제 거의 끝 마무리고요. 수능 특강 이제 곧 기출의 미래가 나오거든요. 근데 기출의 미래를 되게 막 빨리 들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궁금은 하잖아요. 기출이 뭐가 있고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럼 기출의 미래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근데 그거 문제 외우라고 푸는 거 이게 들으라는 건 아니고요. 아, 이러한 유형으로 내가 연습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시 대비 강좌 되게 많죠. 학생부 전형이 뭐냐, 뭐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하며 대학별 기출은 뭐가 있고 되게 다양해요. 왜 이런 자료가 따로 내가 사설에서 구하려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되게 좀 쉽지 않거든요. 뭔가 좀 정보를 얻는 게. 근데 EBS 사이트 들어오시면은 EBSI 사이트 들어오시면은 이게 다 대학별 거기 다 있습니다. 수시 대비, 그다음 면접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 잘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커리큘럼 아까 말씀드렸고 선생님 페이지 바로 가기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국어 영역에 어떤 선생님 거를 듣고 싶다. 그 선생님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그 선생님의 그동안의 강의들 그다음에 이번에 올 한 해는 어떤 커리큘럼을 하실 것인지가 쭉 뜹니다. 그럼 선생님 이 커리큘럼 타야 되겠다. 이 선생님 커리 타야 되겠다. 라고 하면 선생님 찾아가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거요. EBS 대입 상담실 방문 방법인데요. 이게 상담글을 작성하면 18시간 이내에 답변이 와요. 이게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이렇게 상담 요청하거나 아니면 학교 진로 담당 선생님한테 상담 시간 요청하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죠. 그리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대학을 물어보고 싶은데 왜 선생님들 막 혼내거든요. 네가 네 성적에 이걸 지금 궁금해할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아직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직 많은데 너무 선생님이 그러니까 뼈 때리는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는 괜히 거기 가서 그 마음 상하지 마시고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도움과 답변을 받으시면 훨씬 더 좋겠죠. 대입 상담실을 잘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이 영상이요. 2주 뒤쯤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다시 보기를 하시면 여기 오늘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꼭 우리 것 말고도요, 다른 데서 진행된 그런 영상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선생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셨고 그 공부법이 나한테 좀 와닿는데 하고 하는 것들을 좀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랑 공부법 얘기했고, 그다음에 학교 생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EBSI 사이트엔 다양한 것이 있으니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좀 되셨나요? 그죠? 너무 답이 정해져 있었죠. 너무 다들 열심히 잘 들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 해드리고 내려갈 건데요. 꿈은 자판기에서 띡 뽑으면 나오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가꿔가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아직 너무너무 잘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믿으시고요. 정말로 나는 정말 잘할 수 있고 잠재력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앞으로 수험생활, 학교생활 잘 하시고 잘 되시기를 제가 좋은 강의로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신 여러분들 잘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